리눅스 C 프로그래밍 기초 수시고사 예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C 언어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텐데요. 자, C 언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우리 이미 배웠죠. 소스 코드라고 한다. 그죠?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컴파일러는 GCC다. 샵을 부르는 이름은 전처리기. 그래서 전처리기가 바로 영어로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서. 그죠? 컴파일러의 관점에서 샵의 의미는 바로 프로세서니까요. 프로세서니까 다른 그 단어 해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석, 먼저 처리죠. 제일 먼저 처리. 그래서 샵의 의미는 제일 먼저 처리하는, 컴파일러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석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샵 include stdio.h를 작성한 이유는 이 파일에 가서 들여다봤더니 이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요 그 다음 문장에 나오네요. 루트 밑에 usr 밑에 include 밑에 stdio.h란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요 stdio.h를 들여다봤더니 어떤 문장이 있어요? scanf 그 다음에 printf라는 문장이 바로 그러니까 함수가 여기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tdio.h가 scanf 키보드로부터 읽는 함수, 모니터로 출력하는 printf라는 함수가 바로 이 stdio.h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 문장을 프로그램에 이 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은 바로 요게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요게 아니죠. 전체 다 써줘야 됩니다. 샵 include 하고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답입니다. 자, 요 답은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샵 include. 자, 요건 띄어야죠. 자, 5 나누기 4는 어떻게 될까요? 5 나누기 4는 이것이 정수형이니까, 자, 정수형이니까 이제 요런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1이 되죠. 소수점 이하를 떨궈내죠. 자, 잘라버립니다. 트렁케이션 합니다. 5를 4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백슬래시 n의 이름은 뉴라인입니다. 뉴라인. 한 줄 띄기를 하는 겁니다. 키워드란 바로 C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 미리 제공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int x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 x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int면은 4바이트죠. 4바이트. 바로 요 4바이트. 그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는 바로 기억장치, 메모리 할당을 위해. 자, 운영체제로부터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어떤 걸 하게 돼? 여기다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할당을 위해. 그죠? 메모리를 할당받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자,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항상 미리 변수를 선언해서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직접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compiled language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컴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compiled language라고 합니다. 반면에 변수를 선언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냥 x는 10 하면 이게 x가 정수값이구나. 그러면 변수 x가 x라는 기억장치에 10을 그냥 저장합니다. 그때. 자, 이거는 interpreted language라고 합니다. interpreted language. 즉시 해석을 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직접 실행하는, 번역과 동시에 실행하는 언어, interpreted languag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편의성이 좋죠. 편의성. 이게 편의성을 보장하지만
바로 컴파일드 랭귀지, 미리 변수를 선언해서 기억 장치를 할당받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이잖아요. 이것은 성능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볼 거냐 편의성을 볼 거냐에 따라서 컴파일드 랭귀지와 인터프리티드 랭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명으로 가능한 것을 OS로 대답하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변수는 알파벳, 그죠? 알파벳.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하이픈. 자,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는데, 자, OX로 답할 경우에 이 하이픈 카운트 이거는 되죠. 킹 3 숫자가 뒤에 나오는 건 되죠. 그런데 숫자가 앞에 나오는 건 안 되죠. 이건 X죠. 이건 5구. 그 다음에 샵 특수문자는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죠. 네, 이러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형은 문자형. 자, 이거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쓰는 거. 우리 자료형 배웠죠. 자료형은 영어로 뭐라고요? 데이터 타입. 와, 자료형,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 데이터. 아, 내가 어떤 변수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여기다가 글자를 저장할 거냐, 아니면은 숫자를 저장할 거냐, 아니면은 소수, 실수형을 저장할 거냐, 아니면 여기다 문자열을 저장하는 거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문자형을 저장할 거냐, 뭐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저장할 거냐를 다루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자형의 자료형은 바로 CHAR이 되겠습니다. 캐릭터죠. 그래서 캐릭터 X 이렇게 선언을 하죠. 자,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자, 그 다음에 정수형은 int입니다. int는 바로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이게 컴퓨터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 2바이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대부분 4바이트지만 또 어떤 컴퓨터는 2바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형의 크기, 바이트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밑에 있는 size of라는 거를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size of int, size of character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의 결과값이 1, 이것의 결과값이 4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결과값에 따라서 사이즈의 크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캐릭터 int. 자, 실수형은 float입니다. float, float. 플로팅 포인트의 플롯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더블형의 실수형은 그냥 더블입니다. 더블이고요. 그죠? 이거는 몇 바이트냐면 이거는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부호 없는 정수형은 unsigned입니다. unsigned in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 이렇게 선을 하겠죠. 이건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4바이트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4바이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맨 왼쪽 비트 요것이 사인 bit이라고 했습니다. 요걸 맨 왼쪽에 있는 요 비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인 b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인 bit. 그래서 이 사인 bit이 1이면 음수를 나타냅니다. 0이면 양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 bit이 있기 때문에 4바이트면 32비트잖아요. 그러면 여기 31비트만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 비트 한 비트는 음수와 양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31비트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최대수는 2의 31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큰 수 하나가 있는데 몇 억이죠? 이거를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숫자를 표현을 할 때 음수가 나올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요 한 비트를 사인 bit으로 쓰지 않고 unsigned 하겠다 이거예요. unsigned. 나 사인 bit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숫자로 사용할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숫자로 1이 있을 경우에 음수가 아니라 숫자기 때문에 최대 얘는 2의 32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의 32승과 31승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수죠. 그래서 숫자를 표현할 때 나는 사인이 나올 일을,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일을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unsigned int를 선언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이때는 이렇게 언사인드 bit을 이용해서 많이 데이터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이 자료형의 크기를 아는 그 함수가 있는데 size of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rt는 2바이트죠. 그 다음에 long, 아까 long은 4바이트라고 그랬고요. long 하면은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size of W형의 실수형은 여기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요거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네요. 자,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size of를 이용하거나 일반적인 크기를 알 수가 있고 자료형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이제 많이 배운 게 무엇을 배웠냐 하면 바로 연산자를 배웠습니다. 연산자. 자, 연산자라고 하면 오퍼레이터, 영어로 연산자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 그래서 단일 연산자와 여러 개의 복합 연산자가 있는데 이렇게 오퍼레이터라고 가령 이런 거죠. A 더하기 B 그러면 요게 오퍼레이터 연산하는 거잖아요.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요것을 영어로는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연산자의 P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건 P연산자. 그래서 하나의 수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복습하는 겁니다. 자, 대입 연산자,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배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감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만일에 x가 10이다. x 플러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플러스 x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냐면 그 x 플러스는 x를 한 다음에 이걸 증가시키는 거고요. 플러스 x는 먼저 x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먼저 x 값을 증가시키는 게 이 하나를 가지고는 모르고요. 그죠? 이제 2개 있을 때가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이미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자, 만일에 1 더하기 x 플러스 이렇게 했을 경우에 x 값이 10이라면 이 결과값은 뭐냐 하면 이 결과값은 11이라는 거예요. 11. 자, 11. 자, 다시 한번. 그럼 요게 1이면 너무 헷갈리니까 2라고 할게요. 2. 아니, 3, 요거를 3이라고 할게요. 자, 3 더하기 x 플러스 하면 이 결과값은 뭐냐 하면 이 결과값은 13이에요. 결과값은 13이고, 그리고 나서 13을 더한 이후에 x 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3 이후에 x는 11이 됩니다. x를 1을 증가시켰으니까. 반면에 3 더하기 이걸 해야 되겠네요. 플러스 x 이렇게 한다면 바로 3에다가 이 x를 먼저 더해서요. 자, 3에서 x를 먼저 더해서 물론 가로를 쳐서 먼저 더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없다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먼저 x값을 증가시켜서 11이 되고 이거의 결과값은 14가 됩니다. 14. 이 전체의 결과값은 14가 돼요. 14가 되고 당연히 x값은 1이 증가됐으니까 11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냐 뒤에 나왔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른 겁니다. 자, 하나씩 증가하고 하나씩 빼는 거죠. 마이너스. 자,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입니다. 크다. 이미 여러분들 산수 많이 하셨으니까 크다, 작다, 같다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같다. x과 y가 같은가는 이겁니다. 이거는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관계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 크다, 작다 이건 같은데 같은가? 만일에 x가 10이고 y는 20이에요. 그럼 x와 y가 같은가? 이렇게 물어볼 때 다르죠? 자,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0을 리턴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가?
물어볼 때는 이코르가 두 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x와 y가 같은가 그러면 꼭 이렇게 하시는 사람 학생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는 자 x가 y가 같은가 그러면 꼭 x와 y가 같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x는 y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x는 10이고 y가 20이다. 만일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y 값을 x에 저장해라.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x가 20이 됩니다. x와 y가 같은가가 아니잖아요. 이제 뒤에서 이제 배웁니다. 이 조건문에서 if라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배우는데 자, 그러니까 같은가는 이코르가 두 개입니다. 꼭 이렇게 했는데 한두 명은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렇게. 이거 말고요. 여기요. 자, 그 다음에 같지 않은가는 x와 y가 같지 않은가는 이코르, 몽둥이 이코르, 느낌표 이코르 이렇게 같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크거나 같다. 자, 여기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데 꼭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 이거를 키보드에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키보드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 전에 이게 키보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 논리연산자는 뭐예요? A라는 어떤 관계연산자가 있는데 A라는 어떤 관계연산자 값이 있는데 A가 true고 바로 A가 true고 B.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항목입니다. 이 둘 다 true여야지 이 전체가 true가 된다. 이런 거죠. 자, 오화는 A와 B는 A 또는 B. A나 B 중에 하나만 true면 전체가 true가 되는 게 요겁니다. 자, 논리적인 오화가 되겠습니다. 논리적인 오화. 반면에 이제 이것은 not이죠, not. 어떤 게 true면 not, 이거 true면 이 값은 false가 되는 거죠. false. 자, 그게 바로 이 not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 연산자. 조건에 따라서 만일에 A가 10보다 크면 print A에다가 10을 이런 식이죠. 자, 이코르는 자, 이런 식이죠. 만일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x가 있고요. x가 10이고 y가 20이라고 할 때 만일에 x가 y보다 크면 이럴 때 크면 여기서 x가 y보다 크면 max는 여기서 me는 x가 y보다 큰 게 true면 그러면은 y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me는 y 콜론 그렇지 않으면 me는 x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퀘스천 뒤에 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 퀘스천 뒤에 요 조건이 true면 여기 있는 문장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콜론 다음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는 게 바로 조건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컴마 연산자는 여기 제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문장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비트 단위 연산자 and, or와 그 다음에 exclusive or와 반대 이런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배웠죠. 바로 어떤 거냐 하면 자, 이거는 비트 연산자죠. and 요거 두 개 있는 건 논리 연산자고 요건 비트 연산자잖아요. 비트 연산자는 x 값이 1010이고 y 값이 11101이라고 했을 때 만일에 x, n, y 그러면 이걸 비트 1010과 1101을 해서 같이 둘 다 1이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1이어야지 1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요 AND 연산자고 OR 연산자는 하나만 1이면 돼요. 그죠? 하나만 1이면 됩니다. 하나만 1이면 되니까 1111 이렇게 되죠. OR 연산자는. 반면에 10101101에 exclusive OR. 자, 요 문제가 제일 어렵죠. exclusive OR. 이거는 같으면 0, 틀리면 1이에요. 틀리죠. 0과 1이 틀리죠. 그럼 1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걸 10, 10, 1101 이렇게 해서 여기 익스클루시브를 하면 같으면 0이에요. 틀리면 1, 틀리면 1, 틀리면 1, 1과 1 같죠? 0입니다. 같으면 0, 틀리면 1. 이거 봐죠? 이것이 바로 익스클루시브 오화입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오화. 그 다음에 비트를 이동하는 거 배웠죠? 비트 이동하는 거 배웠죠? 1010을 요거를 4비트를 이동을 왼쪽으로 4비트를 이동하면 1010 0000 이렇게 되겠죠. 4비트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하면 3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 오브 아까 했고요. 형변환도 우리 했습니다. 특정한 형변환 바로 이런 식으로 x 값이 정수형인데 이것을 이렇게 글자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형변환 또는 디폴트 형변환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2학년 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윤년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자, 윤년은 어떻게 된다고요? 4년에 한 번씩 온다.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온다.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옵니다. 윤년이 온다.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오는데 100년 4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이것이 100년에 해당되면 이것은 윤년에서 제외한다. 100년은 4년으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아니다. 그런데 400은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400년은 윤년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년이라는 거는 현재 연도를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다. 이건 나머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4년에 한 번씩 오는 윤년에 해당돼요. 4로 나누어서 0으로 떨어지면 그건 4년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윤년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뭔 제외하냐 하면 4로 나눠 떨어지지만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윤년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난니콜.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윤년에서 제외하니까 난니콜이에요. 또는 그렇지 않지만 만일에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그것은 4로도 나눠 떨어지고 100으로도 나눠 떨어지지만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윤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화가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인 오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가로 열고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서부터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둘. 그리고 오화가 있는 겁니다. 오화. 이게 바로 윤년이 되겠습니다. 윤년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잊지 마시고요. 자, 형변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형변환 우리 배웠죠. 자동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제가 아까 5 나누기 만일에 7이다. 그러면 이건 1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1점 어떻게 자동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자동적인 형변환이 있고 명시적으로 내가 5 나누기 7을 했을 경우에 여기다가 이것을 내가 플롯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경우는 어떤 답이 나오느냐 이거죠. 플롯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명시적인 형변환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입 이코로 했을 때 형변환, 그 다음에 정수를 연산했을 때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했을 때 형변환, 수식에서의 형변환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이미 했던 겁니다. 보니까 C1은 25, C2 127, 콤마 연산자죠. 쭉쭉쭉쭉 보니까 자, 그래서 항상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는 겁니다. C1은 25고요. 그 다음에 C2가 127이고요. C3가 128입니다. 128. 자, 캐릭터로 선언했는데 왜 글자가 아니에요? 자, 아스키 캐릭터는 바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아스키 캐릭터는. 그리고 이거는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최대 255까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C4는 뭔가 봤더니 C4는 만입니다. 만. 근데 만을 지금 넣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만을 넣을 수가 없겠죠. C4에 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C4에 만을 못 넣으니까 이거는 아마 바로 C3도 마찬가지죠. C3 여기도 C3도 보면 128이지만 바로 캐릭터로 이게 언사인드 캐릭터를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언사인드 캐릭터를 선언해야지 8비트 중에 이것을 여기 왼쪽에 여기 한 비트를 이걸 사인 bit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7비트밖에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7비트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127입니다. 127. 그래서 C3에서 128을 저장하면 이거는 127을 초과하는 여기 1을 이렇게 나오죠. 1.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음수가 돼버립니다. 음수. 그래서 음수 몇이냐? 음수 1, 0, 0, 0, 0, 0, 0, 0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음수로 몇이냐 하면 1, 0, 0, 0이면 마이너스 0이잖아요. 마이너스 0이라는 숫자는 없죠. 이거는 바로 마이너스 128입니다. 마이너스 128. 자, 마이너스 128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마이너스 128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을 나눠서 이거를 2로 나눠서 계속 나눠서 하다 보면 이것이 실제로 나머지가 몇 비트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최대 127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만을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다 잘려나가고 아마 여기 16만 저장됐다는 거는 00, 001, 0000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16이에요. 그래서 이게 뒤에 만이 있겠지만 만이라는 숫자 중에 앞대가리는 원래 그 비트가 더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근데 8비트만 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이건 없어지고 뒷부분에 있는 요거만 남아서 바로 C4는 여기 밑에 있는 답에 16이 된다는 겁니다. 16. 자, 그리고 나서 실수와 정수를 더했어요. 실수와 정수를 더했는데 여기는 I 값이에요. 정수로 선언을 했으니까 1.23456에 이거를 뒤에 거는 다 정수형으로 빼버리니까 이것은 바로 11이 되는 거예요. 11. 왜냐하면 I가 정수형이죠.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더해버리니까 10 더하기 1을 해서 1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F는 플롯이에요. 플롯. 그럼 10.0 더하기 20.0을 해서 3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 형변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어떤 거냐, 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형식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게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찌됐든 이 우선순위를 쭉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가로를 쳐줘서 뭐 어떤 거부터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를 찾아서, 그러니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를 해서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짤 때 10 더하기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만 2 곱하기 3 더하기 4 나누기 5 빼기 뭐 20 뭐 모듈라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이거 무지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2 곱하기 3이 먼저라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와 곱하기는 우선순위가 같으니까 그냥 요거 나누기만 하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실제적으로는 10 더하기 6 더하기 1 빼기 20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지 말란 얘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먼저 할 거 있으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해주는 게 훨씬 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가로를 쳐서 프로그램을 짜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로를 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짠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관계연산자와 관계연산자 중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 관계연산자가 있고 논리연산자가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관계연산자 x가 y보다 크고 and x가 만일에 x가 100이면 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친다면 가로가 전혀 쳐 있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우선순위가 뭐가 높으냐, 관계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관계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x가 y보다 작은가 하고 x가 100인가를 본 다음에 두 개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관계연산자를 논리연산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관계연산자가 논리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일반적인 지침이 어떤 게 높냐, 단항,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산술, 더하기 빼기 이런 거예요.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우선순위가
관계 연산자보다 높다는 거고요. 관계 연산자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논리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논리 연산자가 대입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왜냐하면 대입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거의 가장 낮아요. 그죠? 이코르는 이렇게 이코르는 항상 낮잖아요. x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뭐 30 이렇게 하는데 x는 10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다음에 이 결과값을 이코르로 x에 저장을 하니까 이 대입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데 그나마 컴마 연산자가 있다.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렇게 짜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우선순위가 이게 더 높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논리적으로 좀 괄호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가 생각나지 않으면 대부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괄호를 써서 해라.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것이 어떻다는 게 나오겠지만 괄호를 써서 하기를 바랍니다. 자, 뭐 잘못된 부분은 어디 있냐? 뭐 이 프로그램은 5 나누기 9를 하면 이거는 0이 된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0 곱하기 이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5 나누기 9를 하면 정수형에 그냥 0이 돼요. 0 곱하기 아무리 여기서 온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전체가 0이 된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형식으로 키보드로부터 어떤 숫자를 읽고 스캔F겠죠. 스캔F를 이용해서 읽고 이것이 내가 이름일 수도 있고 이름은 안 되고, 자, 어떤 숫자를 읽어서 그것을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화면에 printf라는 것을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굉장히 많은 우리 수업 시간에 프로그램에 했습니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한데 실습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시고사 C 프로그래밍 기초 수시고사 예시를 마치겠습니다.